부자간이 나누는 탈탈탈 토크. 저는 없나요?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무건수행 중이라서 이쪽 PD요? MC님께서 네, 열심히. 2부에서는 우리 유정 씨 질문 많이 제가 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2부 가볼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탈탈 털릴 준비되셨죠? 예. 자, 이제 그러면 절반 털었으니까 절반 마저 마저 텁시다. 텁시다. 딱 절반 털었어요? 네. 아, 네. 우리 항상 2부에서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한국에 딱 처음에 도착하셨을 때 그 느낌 같은 거. 네, 어쨌든 몇 개월 고생하면서 손에 땀을 흘리시면서 오셨잖아요. 그 태국에서 밤 11시 되면 네. 오늘 밤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갈 명단을 불러요. 오. 감방에 와서. 그러면 낮에 오후 3시, 4시 때 알려주거든요. 준비하라. 그러면 샤워도 다 하고 그 마음이 좀 흥분될 뿐이지 뭘 그좀 들어온 몸이 그대로 철창에서 나가면 되니까. 그 나가서 들고 들어왔을 때 영치시켰던 가방 그걸 들고 그렇게 하고 태국의 이민국 그 교도소에서부터 공항까지 그 자동차로 나가요. 자동차로 나가는데 나가서도 모든 여행객들과 같이 우리는 뭐 있고 따로 또 방을 내 가지고 거기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거기까지는 어쨌든 가슴이 좀 부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얘는 정말 위험이 안녕. 위험 안녕? 안녕. 위험 안녕. 이렇게 되고 지금 가는데 아버지 그러면 그때도 아니 물어볼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얼마나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얼마나 걸려서 이제 한국으로 가는 거죠? 쭉 북한에서부터. 네, 북한에 나와서 왕청에 있다가 걸쳐서 지금 이민국에 있고 지금 드디어 가는 건데 아빠 그때 나이랑 얼마나? 내가 8월 28일 날 북한이 청년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날에 내가 국경을 넘었어요. 그래서 2006년 8월 28일. 그리고 2007년 2월 13일 날 인천공항에 왔으니까 6개월 딱 걸렸어요. 6개월. 예, 그러니까 중국에 딱 2달을 은폐해 있고 하니까 태국 생활을 4개월 했죠. 6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한국. 드디어 한국에 빨리 오네요. 그래도 빨리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몇 년을 숨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10년씩. 루트를 못 잡아서. 그래서 그 뭐 또 여기로 또 오는 돈을 벌어 갖고 오겠다고 또 거기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중국이라는 게 북한이나 같은 나라예요. 같은 공산국가고 법 독재도 똑같은 나라예요. 중국은. 그 중국에서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벗어져야 돼. 그 직돈을 내면 좀 싸다. 또 이런 말 때문에 거기서 직돈을 마련하느라고 또 시간을 더 끄는 사람도 있어요. 직돈이 뭔가요? 브로크 비용을 직불. 바로 한 번에 다 주는 거. 직불. 그 자리에서 저리 내는 거. 한국에 와서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후불과 직불이 있는데 아. 나는 후불로 왔어요. 선불. 네. 너무 그게 하루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빨리 떠나오는 것이 제일 그 좋은 나로서는 나를 살리는 길 같아서 맞아. 후불로 가서 300을 주기로 하고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공항에 오셨습니다. 방콕 공항에 오셨네요. 그 새벽 5시에 내려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한국 비행기 그게 대한항공인지 아시아나인지 그건까지는 모르고 그 안에 이거 승무원들 스튜디오스? 네, 스튜디오스. 이거 발음 정확하게 스튜디오. 아무튼 승무원이라고 해요. 승무원. 영어는 어려운 네, 거니까. 승무원. 네. 여객 승무원들. 네. 그래서 그 여자들을 그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무슨 다른 행성의 사람들 같았어. 왜요? 너무 예뻐서. 아니
이쁜 거는 글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들도 봤지만 그 친절성과 사교성이 북한의 아가씨들한테서는 찾아 못 보던. 절대 안 그러니까. 예. 너 이거 뭐 한 민족인데 이렇게 다룰 수가 있냐? 이야, 이게 비록 분단이 6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70년이에요. 한 민족을 이렇게 판판 다르게 만들 수가 있나? 이게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큰 차이점을 남기는구나.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값이 얼마나 뭐 값이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타서도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들이. 비행기가 북한에 날아갈 수도 있대요, 또. 그만큼 그분들은 무섭다는 거죠. 무섭고 공포심이 계속 그렇지. 있는 거죠. 한국 땅에 발을 딱 디뎌야 이제 그렇지. 안정을 찾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 이 비행기 아니 앉아봤는데도 모르겠네. 여기 한국 비행기인지 북한 비행기인지 모르겠네. 한국 비행기도 비행기 안에서 납치당해서 갈 수도 있대. 그래서 그거는 글쎄 운명이고 그저 좀 마음 놔도 되겠어. 그렇게 위로하면서 인천공항에 아침 5시에 내리니까 국정원 버스가 와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무슨 세관 검열도 없이 끌어서 저래 버스에 다 태우더라고요. 그때 2월 13일 날이니까 아침 5시면 아직 날이 안 밝아요. 새까매요. 제가 5시면 그래도 날이 훤히 밝아서 대한민국이 산천 초목이 어떤가 좀 봄에 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게 소원이었는데 전혀 안 보이는데 안 보이고 인천 공항에서부터 서울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도로마다 불빛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불빛이 가로등과 건물들과 계속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나는 태국에 있을 때도 북한에 있을 때도 인천 하면 북한의 바닷가 어촌에 가면 그 어촌 마을 풍경을 자꾸 그려봤지. 인천이 저런 세계적인 정말 큰 대도시인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원을 졸업해가지고 인천을 가니까 인천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저렇게 웅장한 도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한국에 와서 그 어디에 가봤는가 하면 왜 딴 얘기하고 계세요? 국정원 버스 타고 아니 국정원 무슨 갔냐면 박물관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옛날에 30년대 인천 그것도 봤어요. 사진을. 근데 그것이 그 사진이 지금 우리 북한의 어촌이나 같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그렇게 그려봤어요. 그죠? 해방 후에 그 예, 모습.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도 인천 알았어요? 인천이라는 이름은 알지. 알죠. 그리고 남포에서 가깝다는 것도 알고 같은 인천 서해니까. 상륙작전 영화가 그렇지. 있잖아요. 월미도가 인천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인천에 와서 국정원까지 들어가니까 국정원에서 많은 몸검사를 하더라고요. 몸검사를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무슨 글쎄 글쪽지도 나올 수도 있고 마약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 그걸 받고 그날 아침을 국정원 거기 밥을 처음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4개월 동안에 태국에서 그뭐 전혀 풀기가 없고 바닷가 모래알 같은 밥 알랑미라고 그걸 4개월 동안 먹으니까 사람이 그저 막 밥이란 거는 막 보기만 해도 막 진절이 느끼고 막 혐오스럽고 하던데 국정원 밥을 처음 왔더니까 저 밥술부터 이 사회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생활의 고마움은 밥상에서 나타난다. 그 말이 다시 또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대한민국이 고맙다. 우리가 뭘 대한민국에
도움이 하나도 없이 이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과 밥을 나눠 먹자고 숟갈만 들고 온 사람들을 첫 끼부터 이렇게 잘 먹이는 것. 어쨌든 식사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국정원에서 먹던 그 식사가 내가 오늘까지 10년 가깝게 대한민국에서 살았지만 회사든 그 어떤 뭐 식당이라든가 그만한 식사가 없어요. 정말 강렬했던 식사였죠. 정말 잘 먹이더라고요. 우리 저 북한에서는 명란젓 같은 거는 어떤 그 엘리트급들밖에 못 먹는 걸 알았어요. 비싸죠. 명란이 너무 비싸서 100% 일본에 다 수출해요. 그 외화벌이 때문에. 그러니까 평민은 이 명란을 못 먹어요. 근데 그 국정원이 들어오니까 첫 끼부터 명란젓, 장난젓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앉은 그 같이 온 애들을 내가 막 중노하게 되더라고요. 왜 중노하냐? 왜요? 저 명란젓이 얼마나 짠 음식인지 나는 알거든요. 우리 얘 엄마가 바닷가에서 나한테 휴가 왔으니까 그때는 명란젓을 우리 많이 먹었어요. 저거는 조금씩 젓가락 끝으로 이렇게 해서 반찬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담아와요. 이렇게. 저걸 어떻게 먹자.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명란젓을 정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걸 막 이렇게 하나씩 막 입에다 여다가 도로 뱉더라고. 짜. 그리고 북한에서 그것이 몰랐나 보다. 그 많은 것을 그대로 다 버리는 거야. 야, 내가 막 걔들이 막 미워져요. 어떻게 고마움을 알고 조금씩 먹고 남기지 말고 해야 되겠는데 양비가 막 들어오자마자 못 먹어봐서.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이게 장난이고 명란이고 뭔지 몰라서 뭔지 그렇게 막 바닷가에 떠오르는 안 살던 분들 특히 좀 어렵게 사셨던 분들은 명란 이런 걸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한경북 저 양강도라는 북한의 그런 도를 알죠. 거기에 기차가 안 들어가는 그런 마을에서는 명태도 못 먹었대요. 맞아. 예. 시골 산골 예. 이런 데서. 그래서 지나가는 길손이 그 집에 들려서 이 집애가 어째 이렇게 약해요 하니까 금년에 명태 3마리를 먹였는데도 저렇게 약하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만큼 그렇게 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사람들은 명란젓, 장난젓은 그건 말도 못 들어봤지요. 그런데 그렇게 중화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잠깐 모르는데. 보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잠깐 그런 감정이 그냥 우욱하고 먹고 올라올 수 있죠. 먹었다 맛있고 나면 더 가져오는 게 옳지. 맞아. 그건 아버님 말씀이 그건 맞아요. 태국에서 너무 네 아버지. 한국 음식을 못 먹다 보니까 오니까 막 간식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죠. 그 우리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 국정원에 와서 첫 끼를 밥 먹고 나보다 나이 훨씬 이상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래요. 밥을 먹고 나오더니 야 남조선 게레들이 밥이 맛있다 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남조선을 게레도당 게레 이렇게만 개수로를 써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할 수 있죠. 말은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왔는데 김일성 장군님이라고 할머니분이 그러셔가지고 아니 국정원에서 뭐 장군님 같은 소리를 왜 하시나 세뇌가 돼가지고 이게 그 뒤에를 단어를 빼먹잖아. 그럼 내가 정말 똥 싸고 띠를 안 닦은 느낌의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 그럴 단어의 수도 뒤에 있어요. 뭐가 있어줘야 돼 항상. 맞아. 그래서 어디? 뭐 김일성 하면 그렇게 못 부르잖아요. 아니지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있어요. 앞뒤에 뭐가 위대한 그래서 영도시 친애하는 그 민족이 말과 글은 그 민족이 다 같이 사용해야 될 공통의 수로예요. 그런데 그 문학적인 공통어를 북한은 김씨가문만 딱 써요. 어떤 걸 경례하는, 위대한, 친애하는 딱 이런 아름다운 문구는 자기네 가문에만 사용하게 해요. 이건 다른 사람을 위대한 무슨 도당 책임비서 동지 해당하는 그날 목이 떨어 없어져요. 정시범 없어져요. 그건 안 돼요. 이렇게 문구도 제일 아름다운 자기네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그 화스러운 아름다운 화스러운 건 다 자기네 것이고 북한은 그렇게 된 나라예요. 저는. 참 못 살 것이네요. 아니 근데 그래서- 아버지 아까 뭐 코카콜라만 드시고 몸무게도 막 40kg 네. 내려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국정원에 갈 때 48kg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원에서 좀 좋아지셨어요 건강이? 하나원에 있을 때니까 즉각 회복되더라고요.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혼자 나와서 하시면서는 크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런 건 없고 제가 원래 잘할 때도 저는 여기 와서 동짓날 그런 이런 저 뭐야 동그라미 동지팥죽? 동지팥죽 안 먹어요. 저는 그것도 안 먹어요. 잘하면서 너무 죽이만 먹어놔서 죽이라면 저는 그 어떻게 마시나 잣죽도 그래 전복죽도 안 먹어요. 저는 죽이라면 막 너무도 머리 섞이 뭐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혼자 이 직장 생활 해가지고 세 자식이 살았는데 국가에서 주는 보름 식량 가지고 보름을 맞춰 먹어야 돼요. 그때는 시장도 없었어요. 우리가 자랄 때는 그걸 맞춰서 보름 동안 나눠 쪼개서 나눠 먹으면 죽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죽을 먹어서 막 지금도 난 죽이라면 아무리 몸이 아파도 좋아 안 해. 아프셔도 죽은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 때문에 어머니랑 저희 가족 싸움이 크게 많이 났어요. 엄마는 또 그래도 좀 잘 먹고 잘 살아서 죽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죽 좋아해요. 어렸을 때 죽을 별로 안 먹었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싫어해서. 그래서 가끔 뭐 동지팥죽 날 먹어야 될 때는 쓰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밥을 달라고 그때부터 또 싸우세요. 그리고 밥을 안 해주면 본인이 직접 하세요. 밥을. 그래서 어머니는 밥하기 싫으면 죽을 하죠. 그럼 아빠는 밥을 하죠. 여기어가는 거죠. 그래서 죽에 대한 얽힌 사연이 되게 많아요. 저희 집은. 아이고 그럼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제 혼자서 지내시면서 유성 씨와 어머니 그 개별 준비를 하셨겠네요. 그 제가 하나원 생활 병원 생활을 걸쳐 병원이 퇴원하니까 국정원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날 하나원에 우리가 넘어간 96기가 200 몇 명이 넘어갔어요. 한 번에. 예, 버스 4개인가 뭐 그렇게 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흥시 목감동에 남자 하나원이 있고 여자 하나원은 네, 안성. 안성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저 시흥시 목감동에 남자들은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나는 안전지대에 왔다. 그거는 저는 마음 놓는 게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이 아들이 오면 무조건 이 야를 낳아 기른 내 처도 데려와야 된다. 그래야 가족이 형성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데려오겠냐 하는 것을 국정원에 있을 때부터 머리를 썼어요. 국정원에 있을 때 머리 쓰다가 그 하나원에 나 있을 때 북한하고 연계가 됐어요. 하나원에 그 공중전화 박스가 있으니까 그걸 카드를 싸가지고 중국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중국에다가 다시 우리 북한하고 우리 집하고 좀 연결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연계됐어요. 연계돼가지고 나는 그때 사실 데려올 수 있는 무슨 아직 경제적 그런 재력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김정일 시대에 와서 탈북자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탈북을 해오는데 이것을 김정일이 가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언젠가는 이걸 이제 철퇴를 내린다. 김정일이 막 이제 엄격한 국경 수비가 이제 되든가 아니면 중국이 들어와서 이 루트를 다 막아치우든가 무슨 일이 날 것이다. 나는 자꾸 그게 자꾸 생각이 되더라고요. 미리 예상하셨고. 그래서 빨리 보내라. 빨리 너무 보내라. 그래서 우리 동생들한테 다 전화해서 사실 유성이 어머니가 넘었어요. 국경을. 넘어서 내가 넘어왔을 때 이미 전에 내가 중국에 이산가족을 데리고 다니던
국경을 넘어서면 제일 먼저 들어갔던 그 중국에 있는 친구 집에 부탁했어요. 우리 처하고 아들이 오면 좀 맡아라. 그래서 거기다 놓고 저는 그때부터 출발시켜라. 나는 빨리 하지를 떠나는데 내가 하나원을 딱 3개월 나오기 전에 유성이하고 유성이 어머니는 미얀마 국경 곤면까지 와 있었어요. 벌써. 네, 그렇게 빨리 왔더라고요. 엄청 빨리 왔네. 그런데 곤면에서는 또 어떤가? 이 브로커가 돈을 넣어야 곤면에서 국경을 넘긴다. 아이고. 10일 동안 곤면에다가 이거 지금 잠가놓은 거예요. 갇혔어요. 속이 그래서 바짝바짝 우리가 오던 사람들이 7명이었는데 같이 오던 사람들 그 사람들 5명은 갔어요. 그 사람들 이미 돈을 지급을 했으니까 얼마 정도. 그리고 어머니랑 저랑은 아버지가 돈을 붙일 때까지 어머.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게 이제 10일인가.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집 주인이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고 곤명시내 구경도 시키고 이제 바람도 쐬면서 10일 동안 있었죠. 저는 열심히 거기서 드라마만 봤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원에서 이제 퇴소하는 날만 기다려. 그날은 왜 기다리냐? 300만이라는 돈을 줘요. 이게 통장에다 딱 넣어서 300만인데 그 돈을 빨리 여기 한국에는 브로커를 주고 아들과 애 엄마를 출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지고 나오는데 졸업하는 날에 저는 졸업식 한다고 뭐 안성에서 졸업 파티하고 안 먹었어요. 다 안 먹고 적십자 그 무슨 내가 하성시 적십자사에서 모시려고 왔더라고요. 내가 급한 일이 있는데 졸업식 못 하더라도 빨리 가자. 그래서 저는 그 승용차를 타고 적십자 차 아줌마가 끌고 온 차를 타고 오다가 어딘지는 몰라요. 내 통장을 하나원에서 해준 게 농협이에요. 그래서 농협 그 은행 그것만 보이는 것만 지금 길로 보다가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오다가 농협 은행을 봤어요. 차 세워라. 세우고 들어가서 그 적십자 아줌마 대표 이것을 이 계좌번호에다 빨리 넘겨라. 100%. 그 300을 100% 넘기니까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시키니까 나는 좋았어요. 어전 됐다. 어전 오겠지. 그런데 내가 하성시 아파트 키를 줘서 열고 들어가니까 먼지 뽀얗고 숟가락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1전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 300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여기다 부록 한 대 다 줬으니까 야, 그리고 우리 애 엄마가 우리 아들이 무사히 한국에 이제 도착했을 때 나머지 100만 주마. 그러니까 1인당 200씩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400이 돼야 되니까 100만 원 그대 못 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를 또 끝까지 데려온 브로커가 또 300만 달라고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왔는데 울산에서 사는 브로커인데 나보고 이 집 보증금 대출 받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보증금 대출은. 그래 자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그래서 그놈이 우리 집에 와서 그놈인 줄 알았나. 고마운 사람 보면 내가 이렇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우리 집에서 이틀 밤을 잤어요. 대출 받아서라도 달라 빨리. 아이고. 내 못 줬어요. 대출도 내가 직업 있고 맞아요. 뭐 그런 게 돼야 되지 안 된다. 끝내 대출을 내가 못하니까 돌아갔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떠났다. 내가 어제 태국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차츰차츰 살 길이 풀리니까 이렇게 그러지 말라. 너도 북한에서 오고 나도 북한에서 왔는데 너도 와서 좀 힘들었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조금만 참아라. 참아서 내가 그 사람을 2달 후인가 3개월 후에 내 돈까지 다 물어줬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못 살면서도 아직 빚을 재보고 살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와서도 그래 북한에서도 그래. 내 돈을 그러니까 빌려주면 줬지 나는 돈을 남고 안 빌려.
빌려주지도 마셔야 됩니다. 예, 없이 삶을 살았지. 나는 빌리진 않아요. 빌려주는 것도 안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결국 오늘같이 가정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해준 하느님한테 고맙고 대한민국 앞에 고맙습니다. 또 마무리. 또 마무리. 예거를 좀 하고 마무리하세요. 마무리가 아닙니다. 또 다음 감사할 게 또 있습니다. 알았어요. 아 유성이는 이제 상반되는 게 아버님은 감옥에서 이제 미얀마에 열흘 동안 체류했잖아요. 안 보내줘가지고 그때 얼마나 검명. 바짝바짝 검명. 검명해서 근데 드라마 보고 있고 그래도 바짝바짝 타셨을 텐데. 그래도 저는 그때 하나원에서 그 공중전화 박스로 권명이 와 있는 아들과 처하고 전화는 매일 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다행이네. 전화기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유성 나는 씨한테도? 아니 그 집 주인이. 집주인인데 우리는 이 사정을 아버지 사정을 모르니까 얘기 안 하시죠? 그리고 한국 가면 돈이 공중에서 뚝 떨어져서 부자가 되는 줄 알았던 그 시기예요. 철도 없고 하니까 전화로 저희는 아빠 우리 무사히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자식의 도리인데 아 우리 왜 안 출발시켜? 빨리 돈을 좀 보내라고 돈을 계속 이렇게 그럴 철없게 수밖에 해가지고 모르니까. 네. 거기다가 기억이 나네요. 또 태국에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아들은 남자 감방에 들어가니까 잠자리 때문에 뭐 아닌데 애 엄마는 또 잠자리를 싸야 되는데 또 뭐 잠자리 하나에 70만 원이다 뭐 얼마다 한국 돈 70. 아니다 그 뭐 700바트인가 700바트 7,000바트인가 뭐 그래 태국 돈으로 뭐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돈을 보내래요. 그때는 막 브로커가 돈 달라고 오지 태국에서 돈 또 너무 내 심정을 너무 몰라주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좀 보고 싶은 막 그런 막 분노가 터뜨려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돈 때문에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한국은 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북한은 죽 먹고 못 살고 가난해도 그래도 옆집에 가서 뭘 빌릴 수도 있고 그럼 너네 쌀을 먼저 싸운 게 있으면 우리 좀 쌀도 좀 먼저 좀 구워달라 뭐 이런 나눔이 있어요. 인심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그 내가 언제 젊은 나이에 책을 보니까 고대 강실 안에서는 독재가 흐르고 초가지 밑에서는 인정이 흐른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딱 맞아요. 한국은 화려한데 인정이 없어요. 현재 우리가 옆집을 모르고 아파트에서 10년 사는 거나 뭐가 달라요? 정말 옆집을 몰라요. 그러면 이웃이 없고 자기 먹기 그리고 회사도 같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다닐 때 그렇게 먹어라 써라 식당 가자 뭐 밥 사준다 회사 그만둔 날부터 영리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인간관계는 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는. 그럼 처음에 오셔가지고 회사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니지요. 그때는 또 좀 포부가 있어가지고 저거 내가 그 러시아 있을 때 유압 설비 이거 중장비를 하던 게 있어서 인천 중장비 학원에 6개월 다녔어요. 포크레인 자격 땄어요. 그럼 50살이에요. 그걸로 포크레인 가달라 하니까 다 싫대요. 왜 안 되냐? 그러면 당신이 포크레인을 한 대 임대해 주겠는데 4,500만 원을 임대료 열어. 이래요. 난 그런 건 못한다. 그건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럼 당신이 따라다니면 그 당신의 기계를 내 좀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하면 당신이 그 뭐 벌목하던 데서 나무를 이렇게 선별하고 싣고 부리고 하는 작업을 이런 비슷한 기계를 했다는데 여기서 토목 작업을 제대로 하자면 당신은 내가 2년 끌고 다녀야 되는데 2년을 끌어서 궤도에 올려 세우면 내가 당신을 쓸 시간이 얼마 없다. 싫다. 안 하겠다. 다 퇴짜 맞았어요. 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은 젊음이 돈이에요. 젊음이. 그걸 또 느꼈어요. 내가 올 바에는 조금 빨리 왔던 거. 많이 후회가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고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 버셨어요? 처음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처음에 와서 회사 다녔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학교 졸업해서 그 철도 공장에서 이 철로 부품을 깎는 그런 기관차 부품 깎는 일을 했을 때 배운 기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 들어가서 선반기를 이렇게 부품 깎는 그 일을 좀 했어요. 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힘들지고 그리고 여기는 북한하고 달라요. 북한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 8시간만 지키면 되고 남보다 먼저 출근을 한 5분이나 10분 먼저 해서 벽에다가 걸어놓은 초상화 유리를 한번 닦으면 최고로 일 잘하는 사람이고 모범생이고 이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능률이 많이 나야 돼. 능률. 여기 진짜 그 사람이 진가를 가리는 리트머스가 바로 여기에요. 뭐라고요? 리트무스. 화학 시간에 이게 산성이냐 무슨 그런 게 알칼리성이냐 이걸 가리는 리트머스 종이 약물. 리트머스 종이라고 있어. 종이. 잘라주세요. 무조건 잘라주세요. 자르기 왜 뭘 잘라? 잘라요? 왜 잘라? 네? 전 무식하지 않아요. 모를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만나신 거예요? 보자. 내가 그러니까 내가 탈북해서부터 다시 만난 것까지 하면 뭐 1년 좀 넘었었죠. 1년 반? 왜냐하면 우리가 태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있었어요. 1년 6개월이 됐어요. 아니 1년 7개월. 7개월. 1년 7개월. 다른 그러니까- 가족들은 막 10년씩 있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딱 나가고 1년 동안 북한에 살고 북한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7개월이 딱 걸려서 한국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 7개월 만에 아버지를 재회를 했죠. 하나원에서. 그때 어땠어요? 야, 내가 그 유성이하고 유성이 어머니가 하나원에 왔다 할 때 유성이는 미성년이니까 남자 하나원에 못 가고 여자 하나원 안성이 들어갔더라고요. 청소년 반. 그래서 친구의 차를 끌고 안성에가 면회를 했어요. 근데 그 1년 반 동안에 그 내가 그 혈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게 정이 질긴 줄 몰랐어요. 어떻게 계속 애를 끌어안고 나는 울다가 말았어요. 말도 못 해보고. 너무도 크고 키도 컸고 너무도 막 감격스러웠어. 비록 내 7살에 없어진 우리 아버지가 살아왔더라면 내가 눈물이 이렇게 났을까 이 생각 나더라고. 그렇게 이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크구나. 이런 데서 아들 자랑 그런 거 하면 안 돼. 자랑이 아니라 소중하대죠. 소중하다고. 아까 초반에 이제 그러니까 없었어도. 혈육이 정이라는 건 이렇게 무섭고 가족이 소중하면 이렇게 크다. 이걸 내가 말하기 싶은 거지. 근데 저는 잘합시다. 아버지한테는 좀 내가는 이렇게 우는데 아들은 몸을 나한테 맡기고 눈물도 한 방울 안 흘려요. 아니 매정하네. 매정한 게 아니라 이게 또 어렸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오랜만에 보긴 했지만 제가 어머니랑도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어머니랑 이름을 기재를 그 태국에서 감방에 들어갈 때 하는데 같은 박씨긴 한데 어머니가 저보다 4번째를 먼저 이름을 적고 제가 한 5번째 밑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2주 전에 먼저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날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우는데 왜 엄마는 안 왔어? 이러면서 엄마를 찾고 있었어. 그렇지. 철이 없었네.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를 찾다가 자식은 철이 들면 아빠를 찾고 그렇지. 지금 아빠가 더 보고 싶고 발음이 엄마랑 그러네. 하고 뭘 같이 있고 싶고 제가 철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또 아들은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속말도 아빠 보고 하기 쉽지. 또 엄마하고는 어느 정도 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지 않아요? 그 남자들은 그러고 여자들은 또 오히려 어머니한테 말하기 좋고 그런 게 있어요. 유성 씨는 아버지한테 궁금하거나 뭐 질문 같은 거 없나요? 뭐 아버지한테는 이제 이런 얘기를 다 들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질문들이 좀 뭔가 뭐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한국에 와서 적응을 많이 하려고 직업을 거의 뭐 한 2달에 한 번씩 바꾸셨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직업을. 그때마다 되게 안타까웠고 이제 왜 바꾸냐고 이제 말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신 게 보여서 저는 아버지한테 좀 미안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숙연해지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네. 아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이산 가족 상봉시켜주는 어떻게 뭐 되게 의미 있는 일을 북한에서 하셨잖아요. 네. 탈북자가 아니죠. 이 실향민 분들이랑 그쪽에 북한에 가족들 연결시켜주는. 근데 혹시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 계신 그 실향민 분들 만난 적이 있나요? 네, 연락이? 만났어요. 아 그래. 그 한국에서는 내가 그런 일 하다가 보이부에서 들어가서 공경도 좀 치르고 했다고 하니까 네. 아 좋은 일 하셨네 하는데 북한에서는 저 간첩짓 했네. 반역. 북한은 정 반대거든요. 근데 여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내가 만나고 2사람을 만났어요. 여기 와서. 그 전화로는 여러 사람 다 거의 다 찾았는데 어떤 노인들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부추겨 갖고 온 아들이 부추겨 갖고 온 노인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여기 와서 그래도 반가워서 우리 집에 오라고 막 전화를 반가워하던 분은 부산에 있어요. 근데 이름까지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네. 부산에 가니까 아 그분은 정말 잘 지내고 계세요. 자식이 서인데 아들 둘 다 병원 원장하고 딸은 큰 요양원 원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6.25 때 내려온 분인데 그러니까 6.25 때 내려와서 군대 징집되기 싫어서 도피했대요. 그래서 이게 내려온 사람인데 와서 약하게 어떻게 살아가지고 한국의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3명 받더라고.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모지게 공부시켰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학교 목수 옛날에는 학교에 무슨 잡부라는 그런 일을 자기 할 때 아이들이 공부시켰대요. 그때 방학이라든가 일요일에는 무조건 교장 선생님 보고 열쇠 가지고 하고 자기가 그 열쇠를 아이들을 방에다 다 한 칸에 하나씩 엮고 공부시켰대요. 교실에다. 그래서 의대를 다 졸업시키고 야, 그 잘 살고 집도 한 60평 되는 데서 살더라고. 인류시네요. 자기도 잘 우리도 계시네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쭤봤냐면요. 그 항상 보면 나라에서 이산가족 상봉한다고 하면은 그 대기표가 있더라고요. 그 실향민 분들이 쫙 대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죽기 전에 가족을 못 보시고 돌아가시는 실향민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번에 저희가 뭐 촬영 다른 걸 하면서 실향민 분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소원이 고향에 가서 이제 묻히는 게 소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되게 의미 있는 일 하신 것 같아서 또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근데 그 일이 북한에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위험하죠. 근데 한국의 입장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고 고마운 일이죠. 그럼 중국에서 가족끼리 만나게 할 때 예.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확인이라는 게 그 가까운 무슨 그리고 오빠와 누이 동생 만난다. 그러면 형제간의 이름은 너무 빤하고 찾으려 가는 사람들 그 우리 동생들을 찾아달라고 가업 준 사람들한테다 우리 형제가 이름이 이렇고 아버지 엄마 누구다 지역은 이거는 누구나 없이 다 알려준 거기 때문에 누구나 없이 그 이름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뭔 그러니까 너 이모 막내 이모가 어디서 살았나 그랬을 때 저 가족이 아니면 모르는 거죠. 가족이 아니면 모를 걸 이런 걸 한 가지씩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몇 살 때 개한테 물린 일이 있었나? 있었다. 그게 개한테 그때 네가 어디 물렸나? 그러면 나는 뭐 그때 여기 팔꿈치 물렸다. 나는 뭐 이거 이거 허벅지 물렸다. 그러면 그게 상처 있나? 그거 보고 확인하고. 잠깐 확인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 뭐 그래서
그게 맞으니까 그 다음에 끌어안고 울고 불고 하는데 나도 같이 울게 되더라고요. 그럼 만나서 그분들은 뭐 두 분의 시간을 보내시다가 헤어지고. 그럼 날 보고는 여기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서 그 주인집에다가 돈을 좀 내놔요. 이분을 잘 대접시켜라. 우리가 갔다 올 동안. 그러면 자기 친척들 데리고 영길 시내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대체로 보면 그저 호텔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호텔에 가 자고 오겠다. 가 자고 오고 쇼핑도 좀 하고 올 때는 뭐 쇼핑백이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와서 내가 있는 데까지 데려다 놓고 나보고 박 선생 우리 동생을 집까지 무사히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주는 게 한 1,000불도 주고 뭐 없는 사람은 한 500불도 주고 그거 뭐 많다 적다 이거는 가격이 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성의로 그저 내가 받아가는 거니까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하고 넣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아주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비록 살았지만 우리 한국에서 온 내 친척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게 얼마 못 줬다 하면 자기를 준 돈을 꺼내 조금 더 주더라고요. 난 몰래.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죠. 예. 아니 근데 가다가 혹시 잡히면 좀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잡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이분들을 하나 데려갔다가 오면서 그거는 걱정할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다행히. 그거는 그런 대상을 데려갈 때는 국경경비대도 군관을 껴야 돼. 높은 군관. 장교를 끼고 딱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하나 없고 내가 들어가는 것도 한국 사람이 중국 국경까지 오기 때문에 하나 잡힐 걱정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에 돌아간 다음에 그 돈을 쓰는 데서부터 자꾸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색깔이. 파란색이 자꾸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저 집에는 옥수수 살도 없어서 옆집 거 막 빌려 먹고 이러던 집이 잎살 싸들이고 사람이 돈 있으면 배부터 채우자는 게 그게 욕망인 것 같아요. 좋은 걸 자꾸 먹으니까 거기는 북한은 5담당제라는 게 있어요. 5집을 감시하는 또 여자들이 있어요. 제깍 보고돼요. 그래서 제깍. 그 다음에는 감시가 딱 들어가 붙어요. 유성 씨도 아버지가 위험한 일 하시니까 불안했겠네요. 이제 이런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랄까 되게 쏘구역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가가지고 못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아버지가 이제 한번 그 앞뒤 사정을 모르고 같이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약간 위장술로 나랑 같이 갔었어요. 외갓집 근처에 그 신포 쪽에 네. 있었어가지고 갔는데 외갓집에 저를 떨고 두고 그 사람들 찾으러 갔다가 잡힌 거예요 거기서 현장에서. 그래서 연락이 안 오고 이제 같이 가게 됐던 날짜에 못 와서 저희는 바로 집으로 들어오고 이제 아빠를 계속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죠. 근데 다행히 어떻게 저는 그때 어려서 뭐 앞뒤 사정을 잘 모르는데 아빠가 그때 풀려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중에 탈북하겠다는 분은 혹시 안 계셨습니까? 친척 만나고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아버지가 위험하죠. 이 한국에서 요구하시는 찾아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북한에 있는 분들도 다 고령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아들 자식들 걱정 때문에 안 와요. 그래서 나가서 이 돈을 빨리 자식들한테 줘서 아이들이 어떻게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기 싶어서 부모들이 마음이 그렇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요. 그 탈탈탈 2회 때 예. 인민반장 문미화 반장님이 오셨다가 그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게 진짜 현장에서 확인이 됐었는데 어머니 친구분이. 어머니 친구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그렇지요. 어떠신 북한에서 아시는 분인가요? 그래요. 잘하죠. 우리 집에도 잘 오고 네. 우리 집 사람이 또 전문 저 집에 가서 또 잘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전번에 와서 우리 강명시에서 다 모였어요. 네. 그분 그 원래 이름이 얘기하면 안 돼요. 가명이기 때문에. 가명 문미할래? 문미화. 그 문미화 씨를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1~2명이 모였어요. 거기 모여서 그동안
찍어보낸 영상도 저희 아버지가 찍어서 그때 아. 뒤에 보내신 거예요. 막 만나시는 거. 아 그래서 유성 그때- 씨가 찍은 줄 알았. 아니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 부탁을 드려가지고 현장에서 그걸 찍고 이제 해포를 나눠서 하고. 아 그럼 아버지 친구분들도 혹시 오신 네. 있어요? 거기 강명시에 있는 분들이요. 그 집에서 다 만났죠. 네. 아 그럼 친구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문미아 씨가 어디 김포에서 오고 네. 우리는 하성에서 올라가고 가운데서 정하자. 그래서 거기다 정하고 그때 만났는데 최근에 우리 집에도 한번 방문하시겠다던데 아마 뭐 없이 분망하신 것 같아요. 뭐 아 바빠. 여기 프로그램 같은 걸 하나 고정.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아마 뭐 또 친구도 좀 생기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버지 그 북한에서 사실 때 또 가장이셨고 한국에서도 이제 가장으로서 같은 삶이지만 다른 나라에 사시잖아요. 혹시 뭐 크게 다르다거나 힘들거나 뭐 다르게 느낀 점? 여기요? 예, 여기 북한에서의 가장으로서 또 남한에서의 가장으로서 환경이 바뀌니까. 좋죠. 여긴 정말 좋죠. 근데 그저 여기는 내가 이제는 이 땅에다가 아들을 가져다 놓고 이제 어떤 병이 생겨서 죽는다 해도 별 억울하지도 않고 그저 마음 놓고 눈을 감아도 되겠구나. 아니 뭐. 이 나라에는 내가 와 보니까 민족이 넋이 있어요. 민족이 넋이. 북한에는 민족이 넋이 없어요. 오직 김일성과 김정일 것만 넋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예요. 우리 애국 명장들이 이름은 다 없어졌어요. 북한은 없어요. 김유신이도 사대주의 매국노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김유신은.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고. 이 반만년 역사에 김일성보다 더 위대한 인간은 없다. 이래요. 없죠. 그 나라에서 없죠.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지금 김씨왕국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애국 명장들에 대한 걸 역사 교과서, 국어 교과서 이런 많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유성이가 공부할 때 교과서를 뒤져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김정일 장군이 어린 시절, 우리 위대한 김일성 원수님이 어린 시절 무슨 그것밖에 없어요. 이건 나라는 내가 그걸 보고 나라는 망했다 느꼈어요. 역사를 깔아뭉개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예. 역사가 없는 나라는 기초가 없는 집과 같아요. 빙산이 일각이에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오늘. 아니 네. 원래 모습이 이러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버지 까세요? 아니 뭐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집에서 하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니까 뭔가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네. 항상 이런 얘기는 술을 한 잔 하시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시고. 한국에 와서 그 테마 네. 여행 네. 테마 여행. 테마 여행. 테마에 다녀보면 저는 늘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이순신 장군이요, 뭐 김유신 장군이요, 뭐 이런 명장들이 그 우리가 그때만 해도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머리에 있어서 그런 곳으로 우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에도 가보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어디야 전라도 강주도 전라도 여수? 강진, 여수, 뭐 한산도. 아예 네. 그런 데로 조금 내가 네. 시간이 가면 해남. 그런 데 네. 많이 가요. 그- 그 다음에 여기 공주, 공주. 아, 백제. 백제 수도 공주도 가보고 그런 데가 저는 아주 취미가 좋고 그때 어린 시절에 나의 동심을 또 다시 살아나는 같은 감을 느끼면서 돌아봅니다. 또 그래- 행복하게 사시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해외에서 여행 오신 분들은 꼭 가는 데가 있어요. 이제 강화문이라든가 이순신 장군. 네. 예, 그래서 다 앞에 가서 이제 세종대왕 앞에 사진을 찍는데 저희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꼭 해요. 저도 한 6년 전에 이제 가족을 다 같이. 제가 그때 서울에서 안 살았는데 이제 지하철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세종대왕 앞에서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그래서 약간 사진 지금도 앨범 있잖아요. 저를 보셔서 네, 알겠지만. 봤죠.
약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온 느낌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런 데를 워낙에 좋아하시고 나는 한글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거 여기 알았어요. 네. 북한에서는 몰라요. 누가 만들어?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진짜? 아니 그걸 믿어요 그럼? 믿죠. 세뇌니까.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겨우 그- 시키니까. 히틀러의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되게 계속 그 말을 계속 주입시키면 아까 양과 질적 변화 법칙이죠. 달라져요 머리에도. 맞습니다. 그 말이 믿게 됩니다. 세뇌가 너무. 저희도 신라 통일인데 저희 고려 통일로 네. 알았거든요. 역사를 다 거짓말. 그런데 네, 지금 거짓말 어린 사람들은 고구려 통일 아니에요. 신라 통일이 맞아요. 그걸 제 그 뭐야 전삼국이라 하는가 그때 신랄로 했다가 다시 또 삼국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졌다가 고구려가 또 다시 합칩니다. 그게 후삼국이 되고 그래요. 지금 화성 집에 예. 유성군과 유성 어머님이랑 이제 전부 모여서 예. 온 가족이 모여서 예. 이제 첫날 밤 예. 가족들이 모두 모인 첫날 밤 기억 혹시 있으세요? 그에 또 에피소드가 또 눈물 납니다. 가슴 아파요 진짜. 아, 나는 돈이 너무 없어서 내가 처음에 와서 내 혼자 있는 집을 월세를 줬어요. 아이고. 세를 줬어요. 그럼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도 가 있고 무슨 뭐 여기저기 그 회사가 먹은 되면 잠자리 다 마련해 주더라고요. 여기 저런데 상상이 빠르게 유성이 어머니가 먼저 오고 또 와서도 남편이 있기 때문에 또 조기 퇴소를 벌거덕에 나왔어요. 그러니 유성이 어머니를 어디다가 엉덩이를 붙일 곳을 내가 마련 못 해준 거예요. 아이고. 그 월세로 받느라고. 그래서 우리 유성이 어머니도 자기 먼저 온 친구의 집이 의정부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집주인 보고 계약이 안 끝났지만 내 처하고 아들이 나왔다. 빨리 집 뽑아라. 그 막을 싸우면서 커서 마지막에 나갈 때는 월세도 못 받고 내 밀어버리고 유성이하고 유성이 어머니를 데려갔어요. 제일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가슴 아픈 게 그 어머니가 우정부에서 오기 전날에 아버지랑 나랑 그 집에 처음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사왔는데 끓여 먹을 도구도 없고 젓가락 숟가락도 없어서 그 저희 집 동네에 이미 탈북을 먼저 오신 분을 소개로 이제 감자탕 집에 갔어요. 밥 먹으러. 근데 아버지 주머니에 6,000원이 있었어요. 감자탕 하나가 5,000원이었거든요. 두 개를 못 시키는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하나를 시켜서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공깃밥 1,000원 추가해서 6,000원 내고 먹고 정말 그 조마루 감자탕에 되게 미안한 말이지만 저희가 숟가락 젓가락이 없어서 그 집 숟가락 젓가락을 훔쳐왔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니까 이게 뭐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숟가락 젓가락을 훔쳐서 집으로 왔던 저는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제일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에요. 아버지랑 같이. 가슴이 아프네요. 되게 남들이 볼 때는 뭐 되게 안락하게 보였을 거예요. 감자탕 하나 넣고 이제 부자간이 앉아서 되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했겠지만 저희는 이제 돈이 없어서 하나를 시켜놓고 이제. 근데 이게 왜가 내가 유성이한테 처음에 이런 보이지 말아야 될 꼴을 보였는가 나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처음에 와서 내가 온 모든 브로커비고 빚을 쫙 끄고 조금 저축이 된 다음에 가족을 데려왔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겨요. 가족 같은 그것을 얼마 안 돼서 몽땅 오자니까 내가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지금. 브로커분들 빚을. 그래서 조금 내가 힘들었는데 근데 차라리 얼마 잘했는지 몰라요. 그럼요. 빨리 조금만 늦췄으면 얼마나 오기 힘들고 브로커비도 그 다음부터 올라가요. 척척척. 엄청 비싸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또 성격이 엄청 급하세요. 이게 북한에서 살다 오신 남성분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인데 성격이 워낙 급해서요. 조금 그러니까 회사나 이런 걸 다니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한국 사람들 그걸 이겨내면서 혼자 술을 먹던가 하면서 하시는데 기분 나쁘게 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다 그만두시고 바로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그렇게 해결을 다른 하세요.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성격이 워낙 급하. 그리고 또 그게 보이는 게 오셔서 바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또 바로 다른 직업을 구하세요. 쉬지를 그만두고 않으시고. 오셔서 2시간 만에 다른 직업을 보러 가세요. 근데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뭐 우리가 미안한 게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다시 와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아버님 이미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성격이 워낙 급하시니까 이제 우리를 그런데 부러워야 되고.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일수록 급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하리마리. 모든 게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경제는 공급 체계예요. 근데 이것도 빨리 가서 빨리 가져야 있지 두다가 없으면 하면 없는 거예요. 배급줄 설 때 항상 그러죠. 새벽에 3시에 가서 줄 서놔요. 이거 내 자리.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난은 아까 거짓을 낳고 부유는 천재를 낳는다. 사람이 점잖아지고 양반처럼 놀자면 부유해야 되겠어요. 여유가 있고. 가난하면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두다가 언제 떨어지게 하는지 빨리 그래 밀고 앞에 새치기에 들어가 싸움하고 이게 거기서 싸움하니까 악이 생기고 안 돼요. 세지고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북한 사람들보다 성질이 상구 사람은 그렇게 급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복지가 잘 됐다고 봐야 되나 모든 게 별로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배고픈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지 별로 급하게 처리해야 돼. 회사 잘려서 한 2달 놀지. 우리는 2달 놀면 우리는 뭐 당장 뭐 큰 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럼 아버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 지금 회사는 좀 아침에도 이제 8시에 들어와서 지금 바로 나오신 거예요? 요즘 일은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젊었을 때 배짱치기지. 나이 한 살 먹으면 이러다 나 있는 건 나를 어디서 안 쓰면 배짱치기 한 걸 후회하겠지 하고 그냥 때려치고 나오는 건 버려야 될 것 같아. 오늘 굉장히 많은 걸 깨달으시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혹시 그 감자탕집은 그 다음에 한 번 또 가신 적 있으세요? 갔죠. 여러분 갔죠. 갔어요. 저는 가기 싫어서 기억이 좀 별로 그랬구나. 안 좋아. 그런데 그 식당이 역시 감자탕집인데는 그 바뀌었어요. 사업이 하는 사람 완전히 바뀌고 명칭도 조금 바꿨더라고요. 네, 지금도 되게 크게 하고 있는데 병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때 그 기억 때문에 굉장히 그 자리를 만나게 된다. 근데 거기 그럴 수 있어. 나도 거기는 글쎄 그 위에도 갔지만 거기 갈 때마다 그 처음에 한국에 와서 가난했던 생각이 나서 기억이 좋지 않니? 추억이 나쁜 추억이 와서 그리고 우리가 바늘도둑이 서도둑이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숟가락 젓가락이지만 그걸 재미 들이면 내가 뭘 훔치지 그걸 모르잖아. 나중에 오해하겠어요. 나중에 뭘 훔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너무 급하니까. 네. 맞아.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라면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젓가락이라도 있어야 되지. 되게 순발력 있게 잘 했네요. 네, 그래서 유성 씨는 오늘 아버지 아들 사랑 엄청 났었는데 아버지 사랑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사랑이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이에 존경해요. 저희 아버지를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사실 뭐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한테 감사하거든요. 여기까지 데려오시게 이렇게 힘든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잘 돼야죠. 부모님한테 잘 되는 거는 자식이 정말 잘 돼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걸 보답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멋진 아들이네요. 네, 그럼 아버님은 저희 가슴 뿌듯합니다. 굉장히 비꼬는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히 콩떡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일하는 자리에 또 일하시러 오신 거잖아요. 어떠세요? 이런 자리는 또 처음이실 텐데 소감 오늘 출연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 아들이 강범하든 소극적이든 간에 어쨌든 이런 자리에 많이 나오면 대한민국 하늘 아래 박유성이라는 이런 청년이 있다는 걸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것이 좋아요. 좋아요. 많이 하라 그래요.
탈북탈. 나는 뒤에서 이렇게 보면 저번에도 집에 어머니께서 이제 밥 한 번 해주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식을 8년 만에 처음으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좀 감동스러웠거든요.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또 한 번. 근데 그때도 가셨는데 탈탈탈을 켜놓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거를 틀어놔야 이제 우리 조회수가 올라가서 조회수가 올라가면 그거 뭐가 됩니까? 우리 출연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은 보기 싫어도 항상 유튜브로 TV에다가 탈탈탈 틀어놨습니다. 무한 방법. 네, 어머니 안 나오셨지만 그다음 이거 파란 거 딱 켜놓고 또 막하고 좋아요 항상 누르고. 네. 오늘 참 따뜻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좋네요. 네. 얼마 전에 아버지랑 같이 그 이만갑에 출연을 했었어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뭐 방송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를 위해서 그런 데 나가셨고 이제 또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모습까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늙으시고 주름살 하나씩 추가가 되실 텐데 그 전에 저는 아버지의 이런 그런 움직이는 모습을 좀 기억을 해 놓고 싶어요. 제가 됐던 뭐가 됐던 기억을 했어서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도 보고 그리고 뭐 제가 언젠가 모르겠지만 뭐 장가를 가서 자식이 있으면 이게 우리 할아버지다, 너 할아버지다. 왜냐면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정말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나중에 됐을 때 이렇게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나는 벌써 손자를 안아보는 감정입니다. 저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하는 자꾸 비꼬지 마시라고요. 비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삐뚤었네 이 사람이. 오늘 부럽네요. 네. 너무 보기 좋고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근데 방송에서 막 그렇게 아니 아버지하고 이렇게 싸가지 없이 놓고 그런데 아유, 아니 재밌고 좋아요. 괜찮아요. 저번에 가셨더니 이제 아버지 어머니로 지내자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기 좋고. 설아도 혼자서 여기. 너무 고마웠어요. 밥 해주시고. 우리도 유성이 하나뿐이니까 뭐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리지도 않아요. 이거 뭐 느낌이 안 오고. 계속 뭐 서류와 있고 어찌다 야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오라 해야 내려오고. 그런데 원래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은 암만 못 살고 죽을 써도 밖에 나가 노는 자식들을 야 아무개야 유성아 저녁 먹자 들어라. 여기는 원래 식구라 하면 먹는 도구가 같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다 제각기 밥 먹어요. 이게 식구 아니에요. 이거 다 나가 회사에서 먹고 어디서 먹고 친구가 같이 먹고 이렇게 먹다 나니까 식구라는 이 단합과 화목이 잘 이게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설아하고 유성이 보고 좀 바쁘더라도 식구처럼 집밥을 먹기 위해서 자주 오라. 자주 가겠습니다. 네. 데리고 갈게요. 네. 아버지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뭐 기꺼이 앞으로도 초대만 해주세요. 아닙니다. 여기까지요. 네. 이래도 충분하셨어요, 아버지. 네. 이상 저희가 탈탈탈 자, 몇 회였죠? 10회. 10회 여러분 오늘 뭐 아쉽지만 시간이 여기까지 돼서 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뭐 보시고 저희처럼 좋아요, 따봉 이런 거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성 씨 아는 분이 안 나와도 계속 갑니다. 네, 저희는 3만 명이 나올 때까지 이 자리를 하겠다고 결심을 맞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파이팅. 여러분 그런 기대를 계속 가지고 저희 거 계속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탈탈탈 봬요. 감사합니다.